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밖에서 보다 보니까 원장님 막 춤추시던데요. 저는 김민준이고요. 국어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째입니까? 질문인데요. 제가 몇 번째입니까? 5번째요. 이제 힘드실 때가 조금 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제가 알기로 7시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9시가 다 돼갑니다. 제가요, 어머님들 여기요. 제가요, 지금 기말고사 아이들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요, 항상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은 기쁘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덜 나온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6주 7주를 거의 밤잠 정말로 조금씩 자가면서 수업 준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하게 하고 싶다. 범죄만 아니면 다 하고 싶다. 살인만 아니고 도둑질만 아니면 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아마도 부모님들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맞나요? 맞나요? 지금부터 제가요, 25분만 딱 하겠습니다. 25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최대한 제가 대신에요, 전혀 지루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 다 빼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그리고 정말 조금 도움되는 내용으로 알차게 조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대성마임에게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재작년까지는 수능 수업을 하다가요,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아이들이 내신도 찍어달라고 해서요, 같이 이제 출판사별로 내신 론칭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는요,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3개 학교 하고 있고요. 강남대성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인강을 하고 있고요.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신도 하지만 수능도 하고 있는 강사다. 수능으로도 인정을 받은 강사다라고 저를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학교에 10년 있었습니다. 저도 강남 자사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지금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호흡한 것이 21년 차고요. 21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수업하는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또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중3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중3 수업을 시작한 게요, 재작년입니다. 짬짬이 조금씩은 했습니다만 정말 고등부에 더 집중되어 있었고요. 중3 시장을 제가 뛰어든 것 자체가 재작년부터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딱 이거였어요. 2등급 초반대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항상 부모님들 뵐 기회가 있으면 드리는 질문인데요.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하고요, 국어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문제 개수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다시요.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하고요, 10%간 넘은 아이입니다. 틀린 문제 개수로 몇 문제 정도나 될까요? 차이가. 적게는 1문제 반이고요. 많게는 2문제 반입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40문제까지 나오고요. 적게는 25문제 정도가 문제로 출제되는데, 근데 실제로 차이는요, 1문제 반 정도밖에 안 난다고요. 2등급 1등 아이들은요, 정말 전교 1등처럼 공부합니다. 죽고 살고 공부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간극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게요, 사실은요, 요맘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중3의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갖춰야 될 걸 잘 갖춰서 올라가자. 고등학교에서 뭔가 채워주지 않는 부분들을 미리 채우고 올라가자 라는 의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효율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신 국어하고요, 수능 국어에서 보통은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오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내신은 범위가 있다, 그리고 수능은 범위가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신은 그냥 암기 베이스지, 수능은 종합적 사고야, 못 본 작품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내신에서는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는 별로 필요 없을 거야. 그리고 수능에서는 낯선 지문만 나오니까 이것들에 대한 이해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신에서는 타임 어택, 수학만큼은 필요 없을걸.
수능에서는 우리 아이 문제 풀려보니까 45문제 다 못 풀던데 타임 어택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제가요 조금 있다가요 실제 경기하고 영동하고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것들에 대해서 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오해들이요 판판이 다 깨질 겁니다. 이따가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진정한 국어 능력. 그러니까 저는요 아이들한테요 딱 처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중학교 때 잘하고 못해서 전혀 상관없어. 네 중학교 때 한 양은 쌤이 봤을 땐 정말 적어. 이제부터 할 국어 공부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국어 공부의 10배, 20배, 100배까지도 갈 거야. 그러니까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국어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순서에 따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국어는 사실은 어휘가 크게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어휘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출제하는 사람의 수준하고요. 문제를 푸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하고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영동 2학년입니다. 아이들하고요. 시험 수업 끝나고요. 테스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들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요. 잘하는 녀석이에요. 1등급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 볼 때요. 어휘는 몰라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저한테 손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폄훼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녀석이 막 뭐라고 하면서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설명해요. 그러더니요. 그 설명한 친구가요. 조금 있다가요. 선생님, 상투적은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요. 출제하는 사람과 실제로 문제 푸는 아이들 사이의 어휘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요.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어휘의 수준은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문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 어휘는요. 앞으로 고2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고 나서는 수능 대비 기간 때는 계속해서 어휘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법이요. 문법은요. 펜들 있으신가요? 별표 치세요. 지금 요 시기에요. 문법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요. 수능에서 45문제 중에요. 오답률 10위 안에 문법이 5문제밖에 없는데 오답률 10위 안에 항상 2문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법은 그만큼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학년 내신에서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시험은 이제 1학년 내신이거든요. 근데 1학년 내신에서 문법은요. 그냥 절반입니다. 매 고사마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의 의미는 너무 커요. 제가요.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딱 시작해서 아이들하고 딱 만나면 문법 수업을 하면 문법이 돼 있는 아이와 안 되어 있는 아이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되어 있는 아이는요. 사실은 내신 대비의 절반 정도는 이미 안정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법이요.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는요. 뚝뚝 떼어놨어요.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있고요. 2학기 때 한글 맞춤법 있고 그리고 중세국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문법을 공부할 때 저는 순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강사거든요. 품사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품사를 모르고 나서 의문을 공부하면요. 의문은 헛방이에요. 실제로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보이세요. 그래서 엄마 어디 계세요?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답하십니다.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부엌에 있어 2번. 몇 번이죠? 다시요. 부엌에 1번, 부엌에 2번. 몇 번이죠? 2번 맞나요? 부엌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엄마 부엌에 있어. 그럼 엄마 화났어? 왜 이렇게 세게 말해?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에라는 뒤에 붙은 말이요. 조사예요. 그런데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성에 있는 녀석이 그대로 올라붙어서 연음철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엌개가 아니라 부엌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음음 파트에는요. 형식 형태소라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문법을 공부할 때 음운 하나, 음운 현상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형태소 전반을 다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태소를 학습하지 않고 나서는 결국 의문도 안 돼요. 뒤에 가서요. 니은청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니은청가는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어, 파생어 이건 단어 형성에 들어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법은요. 순서가 있고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학습해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도 안 됩니다. 끊어도 안 됩니다. 제가요. 이번 여름에요. 고2 문법 특강을 또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학년 내 문법 시험을 보고도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또 문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맘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고2 여름방학 때 또 문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법은요. 아예 그냥 고3처럼 끝내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요.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문법은 지금 이번 방학 때 아예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까지도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 자, 요거는요. 아마 위에 아이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공감하실 거고요. 아닌 어머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벌써 비문학?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아이들의 니즈가요. 지금 어떤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마 문제 풀어보면 엄마, 아빠 나 비문학은 괜찮아. 읽을만해. 그리고 현대소설도 문학 중에서는 좀 읽을만해. 근데 있잖아. 현대시는 도통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고전 시간은 외계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지금 현대시에 다 니즈로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현대시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아이들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계속해서 이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상자 같은 것들 다 줄그리죠. 거기다가 심지어 비문학 영역도 또 넣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비문학을요. 9주, 10주, 뭐 12주, 15주를 한들 죄송합니다. 현대시를 이렇게 길게 한들 그런다고 해서 아이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야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까요? 고1 교과서에 현대시가 몇 편 정도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고1 교과서에요. 현대시가 몇 편 정도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2편 들어있습니다. 모든 출판사예요. 근데 이 2편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주, 15주를 투자를 한다고요? 내신 작품 2편 때문에요? 이게요.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요. 내신할 때요. 아예 시험 범위 내에 있는 현대시 작품에 해당되는 내용을요. 달달달달 다 암기하고 가게 해요. 그런데 성실히 하는 우리 아이가 현대시 작품도 다 아는데 시험 범위 내의 작품을 다 아는데 왜 점수가 달라요? 누구는 왜 문제를 맞추고 누구는 왜 못 맞춰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기상자랑 연계해서 나오는 게 항상 고난도예요. 수능에서도 3점짜리고요. 그런데 그 보기상자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못 읽어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기상자를 읽을 수 있는 비문학 처리 능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학 능력이 되어야 문학도 공부할 준비가 된 거예요. 문학을 공부한들 문제를 못 맞추는데요. 그리고요, 자, 이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고난도로 보기상자를 통해서 내용을 꼬아놓는 거.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볼 때도요, 예를 들면 시장금리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통화량이 뭔지 알아요. 환율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이것들의 관계는 스스로 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계해서 사고하는 능력치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문학을 개념을 잡는 거예요. 시, 소설, 수피, 극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낯선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태까지요. 예를 들면 시를 읽을 때도요. 혼자는 절대 못 읽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시 공부할 때 뭐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여태까지. 대부분 다 잡서 가지고 공부했을 거예요. 설명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명서 있는 현대시는요. 사실은 그냥 줄글들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스스로 현대시를 읽어본 적이 없다고요. 혼자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모의고사를 풀어요. 모의고사를 푸는데 현대시 세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현대시를 무얼 뽑아내려고 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머님들? 무얼 뽑아내려고 하면서 읽어야 돼요? 대부분요. 아이들은요.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한 편 읽는데 우리 아이들 시간 얼마나 할애할까요? 짧으면 30초, 길어야 1분도 안 돼요. 그런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고심고심해서 창작해 놓은 이 현대시의 주제를 30초 만에 뽑아낸다고요? 1분 안에 뽑아낸다고요? 그럴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그걸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제가 필요하면 보기 상자에 주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읽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요, 우리 아이가요,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럴 거예요. 반응이. 와, 엄마, 아빠, 나 현대시 이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어. 이런 수업 처음이야. 이런 느낌으로 아마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잡서 있는 걸 읽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잡서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자료를 다 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혼자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까지 가면 이제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국어 능력을 토대로 어떤 순서로 학습해야 되는가? 자, 얘는요, 어휘는 계속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문법 1순위입니다. 별표 치세요. 문법이 1순위입니다. 당장 제일 급한 건 문법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요, 문법을 지금 완벽히 해놨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하고 내신 경쟁할 때 우리 아이는요, 절반은 이미 끝낸 거랑 똑같아요. 그럼 굉장한 안정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문법은 제일 먼저 1순위, 그 다음 2순위가 비문학이고요. 그 다음 3순위가 문학에서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을 토대로 선지도 읽어가고 보기 상자도 파악하고 연계 지문도 읽을 수 있게 하는 능력. 요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측면에서 어휘는 계속 요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10개월 뒤면 당장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오신 부모님들이 경기하고 영동을 염두에 두신 부모님들이라고 들어서요, 경기하고 영동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제가 조금 특성을 뽑아왔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요,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문제들만 조금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비문학 독서 3월 모의고사 기출 두 지문 변형해서 출제. 자, 보세요. 1학년 교과서에는요, 아예 독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는요, 당연히 변별력도 확보해야 되고 비문학이 너무나 중요한 걸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이외에 있는 지문들을 계속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자, 우리 경기가 사실은 이제 지금 아직은 선택의 상황에 있으니까요, 남고 중에서 국어로는 어려운 축이 아니라 쉬운 축에 속합니다. 경기고는요. 그래서 다소간 암기 베이스도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3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들을 넣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못 읽으면요, 아예 문제를 잘 풀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선생님들이요, 당연히 비문학은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이잖아요. 수업하신 내용이니까 지문을 그대로 넣잖아요. 지문을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으면 그러면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서술형입니다. 자, 경기고는요, 서술형에서 조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보기상자도 나오고요. 그래서 단답형하고 서술형을 섞어서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서술형을 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별을 위해서예요. 조건 까다롭게 줘서 감점하려고요. 그것을 충실히 하고 있는 학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보시면 요런 게 이제 관건입니다. 보세요. 문학에서도요, 실제로 시험 범위에 있었던 작품은 가작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보세요. 나는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요, 보기 상자의 또 다른 형태 아니에요? 그 옆에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가의 기억에서 미음을 나의 서술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기 상자의 다름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기 상자를 넣고 다작품, 라작품까지 두 작품을 또 외부 연기 작품으로 엮어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다작품, 라작품 모르면, 못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가만 아무리 공부해도 의미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으면 결국은 수능이고 내신이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누구보다 빨리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겁니다. 이제 중학교 시험하고 가장 차이가 큰 것 중에 하나가 고난도 보기 상자예요.
이게요, 장문 단원에 있는 굉장히 쉬운 단원인데요. 보기 상자에 있는 이 내용이요, 학교에선 수업하신 적이 없는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길죠. 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자, 이렇게 보기 상자가 있는 문제의 발문은요, 이렇게 돼요. 항상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이나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적절히 이해한 것은,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 지문에 있는 특정 어떤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은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선지는 어떻게 구성돼야 돼요? 선택지에 1번부터 5번 선택지의 절반은 보기 상자 내용이고요. 절반은 지문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잘 매칭했는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상자를 못 읽으면요, 아예 선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보기 상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는 어디에 있어요? 비문학 독서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부모님들, 제가 경험적으로 봐보면 정말 극상의 점수가 잘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요, 요맘때부터 비문학을 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과 문법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요, 문학은요, 뒤에 가면 점점 내가 공부를 해도 안 나오는 영역이 돼버려요. 질문 드려볼까요? 위에 아이 있으신 부모님들은요, 아실걸요? 고3쯤 되면 문학이 어려워요? 비문학이 어려워요? 다들 비문학이 어려워요. 문학 어려워하는 아이 없다고요. 오답률 10위 안에요, 45문제 중에 한 문제도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학은 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건요, 내신을 위해서 우리 문학을 공부하는 게 그게 관건이 아니라 사실은 비문학과 문법을 잘 잡아놓는 게 더 큰 자양분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우리 영동도 한번 봐볼까요? 영동은요, 대치동학교 중에서 남고 중에서 국어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요, 다른 학교에 아주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5배가 넘습니다. 정말 많을 때는요, 제가 세봤어요. 13배가 넘습니다. 많을 땐 문학작품 막 60개씩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합니다. 교과서는요, 아예 안 보세요. 뭐만 보시냐면 교과서에서 문학작품만 싹 뽑아서 보시고요. 그게요, 학교 수업 분량으로 2주 치면 끝납니다. 그리고 부교재를 쓰세요. 그래서 문학 부교재 고3 제재로, 비문학 부교재 고3 제재로, 그리고 문법도 프린트가 나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느 해는 아예 3개, 문학, 비문학, 문법이 다 부교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해는 아예 문학과 비문학만 있고 문법은 프린트로 계속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문학과 비문학과 문법을 다 하는 학교고요.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실제 학평 모의고사 출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다수 계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아서 애들이요, 정말 죽습니다. 제가 내신 대비 6+1로 하는데요, 보강을요 막 4번 5번씩 해야 돼요.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수업을 안 하고 꼼꼼히 안 하고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 억지로 다 불러서 막 예전에 야간도 하고요, 제가 몰래 문 잠가놓고 이러면서 정말 보강을 4번 5번을 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요, 진도를 다 안 나가세요. 시험 범위다.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진짜 이제 못 읽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영상으로 내가 찍어서 한 2개 정도 올려줄게, 이래버리세요. 근데요, 맨 처음에 제가 엄청 욕했습니다. 시험 범위만 이렇게 때려주면 뭐하냐, 아이들은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저도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저기에 못 알아듣는 데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못 돼서요, 지금도요, 제 눈을 안 보시면 제가요 계속해서 그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요, 이해 못한 게 보여요. 근데요, 수업 시간에 더 이상 더 첨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그럴 정도로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진짜 부모님들 뵙죠? 영동은 제가 이랬어요. 어머님들 제발 학교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험 범위 너무 많아요. 애들이 다 못 알아듣습니다. 많아서 좋으면 괜찮은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애들만 따라와라는 식으로 막 끌고 가버리니까 너무 아이들이 힘들었거든요. 근데요, 범위가 줄었어요. 그러면서 막 때려주시던 걸 순서를 잘 잡아서 시기별로 주제별로 잘 뽑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한 3년쯤 된 뒤에는요, 이제 더 이상 욕을 안 해요.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동 가셔서 국어는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요 영동을 지금 11년 차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엉망이었어요. 그런데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서요. 지금 올해 3월 모의고사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휘문하고 국어 평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힘들지만 어찌됐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근데요, 문제가 겁나 어렵습니다. 얘네는 25점 만점으로 하는데요, 평균이요 10점대 초반에 끊깁니다. 점수까지 25점 만점으로 해서요, 애들이 괴롭습니다. 엄마 나 12점. 괴로워 죽습니다. 문제 한번 잠깐 보실게요. 첫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조금 달라요. 문학 외부 작품 연계 보세요. 얘네는요, 보기 상자가 하나가 아니고 다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위에는 보기 상자 주고요, 밑에는 외부 연계 작품을 줍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도 보세요. 자, 두 번째인데요, 비문학 긴 보기 상자 보이세요? 이게 실제 시험지의 크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 보기 상자 크기 보이세요? 실제 지문보다 보기 상자가 더 깁니다. 비문학에서요. 뒷면까지 넘어가죠.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한번 보시겠어요? 다중보기 상자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일상이에요. 거기다가 선지도요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영동은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나 어휘가 안 되면 굉장히 괴롭고요. 올해부터는 어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휘도 또 따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국어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학교다. 그리고 마음 많이 써주시는 학교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학 가고 싶은 학교다. 딱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문법이요. 문법도 보기 상자 길이가 이만큼입니다. 얘네는요 서술형도 없어요. 우리는 진검승부할 거야. 모르면 틀려라. 그리고 객관식도요 30문제밖에 안 냅니다.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요 40문제예요. 50분에 40문제를 풀게 해요. 그런데 얘네는 50분에 30분밖에 안 써요. 30문제밖에 안 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항상 허덕거려요. 지문 길이가 이만큼이니까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안 되고 나서는 영동에서는 아예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험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강조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항상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제가 딱 강조한 두 가지를 뽑아라 하면 뭡니까? 문법이요. 그 다음이요. 비문학이에요. 읽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학에서요. 여기요. 여기요. 문학에서요. 이제 작품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독해력도 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아까 1.5문제의 간극을 줄이는 게 뭐냐면요. 문학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에는요. 문학 개념이 녹아 있거든요. 문학은 예술이잖아요. 예술을 어떻게 선지 5개 주고 객관적으로 정무 판단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보기상자고요. 또 하나는 문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선지에서 이 개념으로 이 부분을 매칭시켜서 봐라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문학 개념, 시, 소설, 스피크 다 완벽하다고 중학교, 초등학교 계속 문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완벽합니까? 오늘 질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요 정도면요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반응할게요. 싸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고2 아이들도요 표현법을 물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서리법 같은 게 무엇인지 묻는다고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아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걸로 지규법을 아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규법 모르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런데요 지구법을 시에서 찾아내는 능력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새로운 작품에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는 걸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지에서 표현법을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또 작품에 찾는 근거도 모른다면 결국은 이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자꾸 정답이 2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문학 개념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아니면 아예 못 닦습니다. 왜냐면요 1학년 넘기고 나면요 아이들이 문학 개념서를 보죠. 그러면 그중에 70% 정도를 알아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그 30% 때문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그 30% 때문에 한 문제 반 2문제가 또 차이 나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요, 제가요, 문학 교과서, 교재 쓸 때요, 아예 문학 개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사례 작품까지, 그리고 근거까지 다 제시해 놨습니다. 혹시요, 저랑 수업을 같이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모르는 문학 개념 나왔어.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요, 개인 가해 해드릴게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 개념 완벽하게 잡을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럼 하나만 더 첨언했습니다. 문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는 능력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문학 개념까지 온전히 닦아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아이가 성실하다면 정말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나태하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요걸 안 해놓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맘 잡고 공부할 때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요. 한 문제 반이 안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할 거고요.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뒤쪽에는 그냥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커리 안내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4까지 갈 거고요.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린 현대문법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구조별로 다 잡을 겁니다. 얘는요,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의 유형들을 제가 분류했고요. 아이들 지금 글 읽기 능력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제재로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피지컬이 키우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글을 읽어갈 수 있는 훈련을 조금 시킬 겁니다. 실제 어디에 어떤 표시해야 되는지까지 정해주면서 처음 독서의 틀을 완벽하게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 6가지 구조로 지문, 비문학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대문법을 10주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법을 할 겁니다. 자, 고전문법을 현대문법 뒤에 한다라는 건 우리 고전문법은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문법이 안 되어 있으면 고전문법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문법에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2학기 문법도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1학기 첫 중간고사 때 우리 아이의 문법이 어떤지 딱 보시면 2학기까지 어느 정도인지가 다 보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는 너무 중요하다. 첫 중간고사 때 문법 다 맞춰야 된다. 그냥 안정적으로 다 맞춰야 됩니다. 실제로요. 자, 그래서 요 문법 다음에 고전문법 갈 거다. 그리고 현대시 갈 거고요. 현대시에서 시개념 다 볼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 읽는 훈련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이제 자습서 없이도요, 모의고사 시험지 들면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돼요. 너무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시가랑 여기 고전 산문의 고전 소설은요, 1학년 교과서에 있는 출판사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을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아, 나 이거 김민준하고 했어. 그래서 나 이미 이 작품 알고 있어. 아, 이제 외부 연계 작품 학습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까지 다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산문 볼 때요, 산문 개념 다 잡을 거고요. 그리고 현대 소설을 또 수능식으로 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시즌 4까지 갈 거고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문법을 한번 학습하고 나면요, 금방 까먹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누적으로 비문학하고 문법까지는 우리 32주 가는 동안 계속 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이들이요, 쉬운 제재로 공부하는 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더 어려운 제재로 아이들이 어려움에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 문제 틀리고 실제 시험에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제가 아이들 비문학 과제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과제는요, 대치동에서 강남 기출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뽑아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이나 EBS 기출 제재에서 제 수업 내용하고 맞는 걸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 수업하면 경제가 나갈 거고요. 문법에서 의문 파트에서 만약에 교체를 했다? 그러면 교체 문제가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다 풀 수 있게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대치동 13개 학교 에 있는 기출 문제들, 문법 문제 다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수능 기출, 학평 기출 다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이요, 사실은 엊그제도 한 녀석이 연락이 왔었어요. 문자로. 쌤 덕분에 1등급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에 소설하고요, 고전 수필이 시험 범위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문법은 계속해서 다 맞았어요.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실제로 제 수업이 딱 같이 하고 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문법은요, 그냥 끝나고 안정감을 딱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순서랑 이런 것들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되겠고, 자, 수업은 이렇게 두 타임 있습니다. 두 타임 있고요. 자, 그다음
교재 라인업입니다. 교재 이렇게 나갈 거고요. 실제 모의고사 한 해분 나갈 거고 어휘 매주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요 매주 50개씩 학습할 거고요. 수업 시작할 때 치르는데 어휘 50개 중에 20문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요 매주 10편씩 학습해서 10문제 낼 겁니다. 얘네는 80점 컷이고요. 80점 미만인 친구들은요 수업 끝나고 남아서 재시험 치러서 다 맞을 때까지 재시험 치르고 갑니다. 그래서 얘는요 아예 부모님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통과 못했는데 일찍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들 연락하셔도요 제가 대부분 다 안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두 친구만 먼저 가면요 친구들이요 요령이 금방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안 보내드리고요. 경조사 중에서 조사만 가능합니다. 경사는 안 되고요. 조사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이제 테스트랑 보는데 과제에서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수업 얘기를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십사 계속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변죽 올리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말 공부 얘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모의고사 풀 때요.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풀 때 사실은 공부하고 보는 시험 아니잖아요. 내신 시험 같으면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얘는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을 보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죠? 오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주는 이 모의고사는요.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고요. 그 안에 등급이 이미 9등급제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어서 실제 그때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몇 등급이 나올지까지 성적표를 이렇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어떻게 되는지까지 해서요. 그리고요. 요 뒤에는 오답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요 오답을요. 제대로 안 해오면요. 아예 오답을 안 하면 과제를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들이요. 조교쌤들이 요거 제 수업을 거의 다 들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오답 안 해오면요. 선지별로 분석 안 해오면 굉장히 뼈 아프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껴 와서 아무데나 선 긋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조금 오답 확인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어휘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요 시조는요. 아이들 처음에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10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320개의 작품을 보게 될 거예요. 시조는요. 외부 연계 작품으로 너무 잘 나옵니다. 1번에서 5번 선지로 단골로 나오거든요. 근데 320개 보고 나면요. 연계로 나오는 작품들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 영상 찍어서 보내줄 거고 나머지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안내 드립니다. 수업 내용 어땠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제,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클리닝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렇게 눌러보시면 모의고사 점수에서 우리 반 클래스 최고점은 몇 점이다, 평균은 몇 점이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매주 누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취도 문제까지도요. 이렇게 볼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쪼록 제가 더워가지고요. 땀을 막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양질의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법, 비문학, 그리고 문학 개념. 여기요? 여기요? 말씀드렸죠? 눈을 안 맞추시면 못 가십니다. 자, 요 세 가지는 꼭 지금 이 시기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 마음 아프게 돼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오는 저랑 안 하셔도 돼요. 괜찮고요. 요 시기에 2월 달까지 정말 요거는 해놓고 올려보내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준이었습니다.